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매우 기뻐할 소식, 팀이 유로파리그 3연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향한 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대결 상대 알크마르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했고 이제 유로파리그 2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히샬리송이 유로파리그 첫 출전 첫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9월에 먼저 샤흐타라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7분 만에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 두 번째 헝가리 원정을 떠나서 페렌츠바로시를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고도 이뤄낸 성과라서 시즌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거든요. 손흥민이 대놓고 이 대회 우승의 간절함을 드러냈고 엔지 감독도 2년차에 이뤄낸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 같은 날에 무리뉴 감독도 토트넘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는 리그에서 5위, 6위를 하는 팀들과 경쟁을 해서 우승을 다투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버겁다고 느끼는 팀들이 있진 않습니다. 단지 경기 일정과 선수 로테이션에서 변수들이 생기면서 일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토트넘으로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이 100%라고 한다면 리그 16위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만 하면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토너먼트 대회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우승 확률이 있다는 거지 우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지금 토트넘은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될 팀은 네덜란드 리그의 팀 알크마르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최근 4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당연히 패배할 수 있는 PSV 아인토벤과 붙었지만 문제는 하위권 팀에게도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인 선수도 한 명이 있고 토트넘에서 임대를 떠난 공격수 페럿이 뛰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쉬움이 딱 한 가지만 남은 라인업이었습니다. 골키퍼의 프레이즈 포스터,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우도기,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 무어, 히샬리송, 베르너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뭘까요? 우도기요. 우도기가 팀의 주전 왼쪽 풀백인데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꼭 필요 자원인데 이 경기를 선발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가 꼬이게 되면 토트넘의 리그 경기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꼬이지 않을 경우도 있죠. 전반전에 2골 이상 넣고 우독이 45분만 뛰고 후반에 반더벤이 투입되면서 벤데비 풀백을 맡아주는 거죠. 과연 토트넘은 4연패 중인 알크마르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반 5분에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왼쪽에서 완벽한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랄 일 맞잖아요. 요 친구가 제발 진짜 불쌍해서라도 골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 겨울 리저 시장을 통해서 영입되면서 그래도 출전 대비 공격 포인트를 좀 올렸던 편이었는데 올 시즌엔 그 많은 찬스에도 환장할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베르너가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고 무어도 타이밍 딱 맞게 침투를 하면서 헤딩슛을 했는데 빗맞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도 정말 아쉬워했죠. 경기는 예상하셨겠지만 좀 박진감은 없었습니다. 베르너만이 아니죠. 우리의 희송이가 이제 완벽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경기로 큰 선물도 얻기를 바랬죠. 토트넘은 26분에 더 좋은 득점 찬스를 맞게 됩니다. 베르너가 박스 안에서 단독 찬스가 왔고 가기 살짝 쉽진 않았는데 정말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거의 조기 축구에서 볼 듯한 슈팅 0점을 잡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내 슈팅 각도로 더 좁아지죠. 거기다 베르너가 슈팅이 갑자기 소녀 슛이 나오면서 진짜 깜짝이야. 2번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경기 베르너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토트넘은 점유율 축구에 있어서 분명 예전처럼 극단적이진 않았습니다. 조율을 좀 할 줄 아는 느낌도 있죠. 근데 이게 엔지 감독이 원하는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60% 정도의 점유율이었는데 28분에 알크마르의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코너킥에서 박스 안으로 날아온 볼을 헤딩슛을 허용했는데 와 2m 포스터가 네, 긴 팔로 막아내면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37분에 또 한 번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히샬리송이 볼을 컷하면서 베르너에게 찔러줬는데 와 자 전제할 건 뭐 득점이 되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와 슈팅이 이게 뭐냐고요 진짜. 아니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니까 소녀슛이고 위협적인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0점이 안 맞고 야마! 진짜. 네. 40분까지 토트넘은 기대 득점값이 0.8까지 올라와서 한 골 정도는 나와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이 마치고 카메라마저도 놀리듯이 곧바로 베르너를 비춰줬습니다. 이러면 진짜 라커룸에서 베르너가 얼마나 좀 이렇게 네, 기죽어 있겠습니까? 네. 보통은 이러면 감독이 강한 질책으로 징계성 교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불쌍해서 뭐 진짜 교체도 진짜 못하겠네요. 네, 진짜. 냉정해야죠. 베르너 대신 뭐 오도베르나, 존슨이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후반전 역시나 냉정한 엔지 감독은 베르너를 교체합니다. 오도베르가 아니라 존슨이었습니다. 오케이, not bad. 네. 무어가 본래 왼쪽이 더 어울리기도 하니까 네. 후반 1분 만에 무어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존슨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존슨도 네. 슈팅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아니 그냥 바로 슈팅해도 되겠구만. 결국에 허접 슈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1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죠. 후반 5분에 드디어 토트넘이 첫 득점이 터집니다. 먼저 좀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벤탄쿠르가 박스 안으로 절묘한 패스로 메디슨에게 배달을 해줬고 메디슨 터치에 베리바르게 슈팅 찬스가 왔는데 알크마르의 한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찍은 것입니다. 네. 오케이 뭐 이제 득점 확률은 70% 이상. 그런데 야 이게 토트넘 선수들 분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생깁니다. 히샬리송이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 아니 메디슨이 욕심을 낸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차야했을까요? 벤탄쿠르는 히샬리송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지 마라. 메디슨이 주장이지 않니? 그리고 메디슨이 페널티킥을 만드는데 또 관여가 있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 양보하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했는데 우선 메디슨이 볼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히샬리송이 좀 길을 살려줄 필요도 있긴 했거든요. 네. 메디슨은 어차피 뭐 주전이라고 봐야 하지만 히샬리송은 부활하고픈 욕망이 가득 차 있었죠. 뭐 그 의지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디슨이 양보를 하면서 히샬리송이 키커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네. 히샬리송은 군더더기 없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벤탄쿠르는 메디슨을 안아주고 메디슨도 히샬리송을 안아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뭐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선수들이 이럴 경우를 좀 미리 좀 얘기해가지고 좀 정해놓으면 좋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참. 네. 어쨌든 토트넘 1대0 후반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으니까 이런 공격이라면 이제 득점은 더 나올 수도 있죠. 토트넘은 이후에 집중력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서 공격도 수비도 허술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히샬리송은 후반 60여 분이 지나서 근육이 올라오면서 솔랑키와 교체되었고 70분에는 베리발도 근육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엔지 감독은 이 타이밍에 베리발과 메디슨을 쉬게 하면서 쿨셉스키와 사르를 투입을 시킵니다.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드 라인인 거죠. 우도기를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참 그게 가장 불안해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무어가 폼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73분에는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점 직전이었는데 포스터가 또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팀을 구했습니다. 이 경기 MOM은 무조건 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토트넘의 집중력 문제가 계속 드러나면서 아슬아슬했는데 알크마르는 퇴장도 남았고 오도베르도 다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마지막에 위력적인 공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팀은 1대0으로 뭐 사실 겨우 승리했는데 선수들은 승리한 것만으로도 대부분 매우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이겼다. 이상 갈 길 먼 토트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희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